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 나그네 회포가 산란해지고 홀로 배뜸 밑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 번거롭다. 달빛이 뱃전에 들자 정신이 청량해져 자려해도 잠들지 못했거늘 벌써 닭이 운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 읽은 작품은 난중일기 1593년 7월 15일의 일기에 쓴 이순신의 한시입니다. 이날 일기는 진주성 전투,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있었던 싸움이 끝나고 15일이 지난 때의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서대문 FM에서 진행하는 시인의 정원은 오늘 또 김현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읽은 시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는 난중일기 1593년 7월 15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기를 한번, 일기 전문을 김현덕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개사일기 1593년 7월 15일 아주 맑았다. 늦게 사랑의 토벌사운과 여도 만호 김인영 순천 상선 소속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스며드니 나그네 마음이 어지러워 배의 뜸 아래 홀로 앉으니 온갖 생각에 어지럽다.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었는데 어느새 닭이 운다. 네, 그 7월 15일, 음력으로 7월 15일은 절기상으로 백중이라는 그 해당하는데요. 백중이 혹시 뭔지 기현덕 씨 잘 모르시죠? 네, 뭔가 네, 한창 낮일까요? 저 잘 모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네. 그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거든요. 백중이란 말의 유래는 그 농사를 지어서 1년 다음 해에 지을 그 100가지 종자, 그러니까 종자들을 이렇게 그 모아놔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 농사를 지을 준비도 하고 잠깐 이제 그 벼농사에서 그 피를 뽑는 그 작업이 아마 일단 끝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을 맞아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또 이렇게 좀 곡식들을 새로 난 그 곡식들을 가지고 제사를 준비하고 뭐 그런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백중날인데 이날 그 이순신 장군은 그러니까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기도 했는데 그때가 마침 7월 15일 이렇게 연보를 쌓아보면 이순신 연보를 쌓아보면 여수에 있던 그 수군 진영을 한산도로 옮긴 바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고 해서 아마 장군께서 제사를 제대로 못 챙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조상 모시는 못 챙겨갖고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혼자서 아마 배에 기셨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듭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수 이성원 씨가 부릅니다. 진주남봉가.
3년 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아가 매늘 아가 진주남군 오실 것이니 진주남강 빨래 가거라 진주남강 빨래 오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퉁탕 빨래하는데 난데 없는 말고 소리 고개 들어 희끗 보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서 못 본 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하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 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야 아가 며느라가 진주난군 왔은께 사랑방에 건너가봐라 사랑방에 건너오니 웬갓까지 안주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 며느라가 아랫방에 물러나와 9가지 약을 먹고서 몸에 달아 죽었단다 이 말들은 진주난군 버선 팔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류객정은 3년이요
정상 찾아가서는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어와 둥둥 내 사랑아 어와 둥둥 내 사랑아 어와 둥둥 내 사랑아 네.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로 시작하는 시는 7월 15일에 썼는데요. 바로 그 하루 전날 이순신은 그 여수에 있던 전라 자수영을 한산도로 그 이동시켰습니다. 한산도로 그 진을 이동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외적의 배를 쫓아낸 것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3년 7월 1일 그 보고서를 보면 이순신이 왜 그 한산도로 진을 옮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외적의 배를 쫓아낸 것을 임금님께 보고하는 장계 1593년 7월 1일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 정헌대부 구함 신하 이순신 삼가 보고합니다. 선전관 유형이 갖고 온 동부승지 서장 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분부였습니다. 지금 송경략의 명령을 들으니 부총 유정에게 정예를 이끌고 급히 외적을 무찌르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그러니 경도 군사와 배를 정비해 수리해서 부총의 지휘를 받아 아주 급히 무찔러 없애라. 혹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위의 서장을 시는 오늘 7월 1일 거제 경계 한산도 바다 가운데서 공선이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5월 7일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본도 우수사 이역기와 경상 우수사 원균 등의 수군과 합세해 거제 경계 흉도 바다 가운데에 진을 쳤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이 창원과 웅천으로 들어가 무찌르면 틀어박혀 있는 외적을 바다 가운데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합동으로 공격해 먼저 길목을 누르던 외적을 제거한 다음에 부산으로 나아가 후퇴해 바다를 건너가는 적을 무찔러 없애고자 거듭 약속을 밝힌 것이 곧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창원의 외적이 함안으로 옮겨간 뒤인 16일에는 물길의 적선 무려 800여 척이 부산과 김해에서 웅천, 제포, 안골포 등지로 옮겨 정박했습니다. 기타 오가는 배가 아주 많습니다. 외적이 바다와 육지에서 함께 일어나는 것은 서쪽으로 침범할 뜻을 드러낸 것이기에 이옥기와 원균 등과 함께 온갖 계책을 세웠습니다. 외적이 다니는 길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인 견내량과 한산도 바다 가운데서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 경계하면서 열을 지어 진을 쳤습니다. 6월 23일 밤 사이에 위의 웅천 제포에 나누어 정박했던 외적의 배들이 전부 거제 경계 영등포, 송진포, 하청 가이 등지로 옮겨 정박했습니다. 바다를 가득 뒤덮고 꽉 차 있습니다. 동쪽 부산부터 서쪽 거제까지 지원하는 배들이 잇따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선봉 적선 10여 척이 곧바로 견내령을 향해 오다가 시내 등에 복병선에 쫓겨갔습니다. 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수군을 유인해 좌우와 뒤에서 에워쌀 계략입니다. 신등의 생각은 중요한 길을 굳게 지키고 편안히 있으면서 필요한 적을 상대해 먼저 선봉을 깨뜨리면 비록 100만 명의 무리라도 기운을 잃고 마음이 꺾여 물러나 숨기 바쁠 것입니다. 게다가 위에 한산의 모든 바다는 작년에 대규모 외적을 능히 다 죽인 땅입니다. 이 땅에 군사를 주둔시켜 그들의 움직임을 기다려 한마음으로 협력해 공격할 뜻으로 죽기를 결심하고 맹세했습니다. 명나라 유부총이 보낸 당바아, 왕경과 이호 등이 지난 6월쯤에 선산에서 진으로 2번이나 도착해 수군의 수를 파악해 갔습니다. 그 뒤로는 의령과 진주 등지로 통하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어 임금께 그를 보고합니다. 1593년 7월 1일. 꽃잎을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네. 사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 뇌서 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 문 받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문 받쳐서 빌어간 그 사랑 영원하리. 문 받쳐서 떠내려가 그 푸른 물결 위에 문
네, 충무공이 7월 1일 보고한 장계에서 보면 한산도에 주둔하면서 적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한 마음으로 협력 공격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그러니까 7월 14일에 여수에 있던 그 진영을 한반도로 이동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거는 그 제가 난중일기 7월 13일부터 8월까지 이제 그 한산도의 생활을 한산도에서 쓴 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월 10일 맑다. 김봉만이 투치에서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왜적들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왜적 100여 명이 도탄에서 건너와 이미 광양을 침범하였다고 했다. 놈들의 한 짓을 보면 총통도 한 발 쏜 일이 없다고 했다. 외놈이 포를 한 발도 쏘지 않을 리가 전혀 없다. 경상 우수사와 본도 우수사가 왔다. 원현도 왔다. 저녁에 오수가 거제의 가삼도에서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이 안팎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적도들이 무수히 창원 등지로 가더라고 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이라 믿을 것이 못 된다. 초저녁에 한산도 끝에 있는 세포로 진을 옮겼다. 7월 11일 막다. 아침에 이상록은 명령을 어긴 일로 먼저 나가고 여러 장수들은 전령 내릴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에서 내려온다고 하므로 닻을 올려 바다에 나가니 적선 대여섯 척이 벌써 진 앞에 이르기를 그대로 추격하니 달아나 재빨리 도로 넘어가 버렸다. 오후 4시쯤에 걸망포로 돌아와서 물을 길었다. 사도첨사가 돌아와 하는 말이 두치나루의 적의 일은 헛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외놈 옷으로 갈아입고 저희들끼리 서로 장난한 짓이다 라고 하니 순천과 나가는 벌써 결단이 다 났다고 했다. 이토록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어두울 무렵 오수성이 광양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광양의 적변은 모두 진주와 그 고을 사람들이 흉계를 짜는 것이었다. 고을의 곡간은 쓸쓸하고 마을은 텅 비어 종일 돌아다녀 봐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나간이 그 다음이다 라고 했다. 새벽에 우수사의 배로 갔더니 수사 원균과 직장 원현 등이 벌써 먼저 와 있었다. 군사 일을 의논하다가 헤어졌다. 7월 12일 맑다. 식사하기도 전에 울과 송도나무가 오수성이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가리포 첨사 나간을 현청에 와서 이를 의논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돌아갔다. 가리포의 군량 진무가 와서 전하는 말이 사량 앞바다에 와서 묵을 때 왜적들이 우리나라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나라의 작은 배를 타고 마구 들어와 포를 쏘며 약탈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곧장 각각 가볍고 날랜 배 3척을 합하여 9척을 보내어 달려가 잡아오도록 단단히 명령하여 보냈다. 또 각각 배 3척씩을 정하여 창량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고 했다. 고목이 왔다. 또 광양일은 헛소문이라고 했다. 7월 13일 막다. 저녁 나절에 본영 탐무선이 들어와서 광양 두치 등에서 적의 모습이 없다고 했다. 광양 현감이 들어오고 우수사 영감도 들어왔다. 순천 거북선의 격군으로서 경상도 사람인 종 태수가 달아나다가 잡혀 사형에 처했다. 저녁 나절에 가리포 첨사가 와서 보고 흥양 현감이 들어와서 두치의 잘못된 거짓 보고와 장흥부사 유희선의 겁내는 일을 전했다. 또 말하기를 그 거울 창고의 곡식이 남김없이
나누어주고 개포의 흰 콩, 중간 콩을 아울러 40대를 보냈다고 한다. 또 행주대첩을 전했다. 초저녁에 우수사가 청하기에 그의 배로 가봤더니 가리포 영감이 몇 가지 먹음직한 음식물을 차려놓았다. 밤 3시가 되어서야 헤어졌다. 7월 14일 맑더니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내렸다. 진을 한산도 둘포로 옮겼다. 비는 땅의 먼지를 적실 뿐이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신음했다. 순천 부사가 들어와서 본부의 일을 말로 나타내지를 못하였다. 같이 점심을 먹고 그대로 머물렀다. 진을 한산도 둘포로 옮겼다. 시원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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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그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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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날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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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그곳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떨리는 두 손 마주 잡고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요. 아름다운 동피랑 언덕을 지나 그림 같은 이순신 공원을 건네 달짝지근 맛 좋은 꿀빵을 손에 들고 함께 가요 통영. 한산도 비진도 장사도 매물도 아름다운 섬들의 노래 새콤달 콩깍두기 오징어 무침 시락국에 중무김밥 힘들 때 웃자 다 함께 웃자 우동과 짜장의 아슬한 만남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통영 이야기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떨리는 두 손 마주 잡고 랄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요. 붉게 물든 석양의 다라공원도 푸른 하늘 미륵산 케이블카도 그대 맘을 물들인 거리의 악사들도 함께해요 통영. 함께해요 통영. 근심일랑 잠시만 내려놓아요. 걱정 따위 바람에 날려버려요. 눈을 감고 지금을 마음껏 느껴봐요. 바로 여기 통영에서 통통통통통통영 통통통통통통통영 통통통통통통통영 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통통통통통통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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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라라라라라라 통통통통통통통영. 7월 15일 맑게 개었다. 저녁 나절에 사량의 수색선 여도만호 김인영
순천의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로 들어오니 나그네 해포가 어지럽고 홀로 봉창 아래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 번거롭다. 달이 배전에 비치니 정신이 맑아져 잠을 못 이루는데 어느덧 닭이 운다. 7월 16일 아침에 맑다가 저녁 나절에 구름이 끼었다.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7월 17일 비가 내렸다. 몸이 대단히 불편하다. 광양 현감이 왔다. 7월 18일 맑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이 돌아왔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신경황이 두치에서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하였다. 7월 19일 막다. 이공복이 병마사에게 갈 편지를 가지고 나갔다. 순천부사와 이영남이 와서 진주, 하동, 사천, 고성 등지의 적들이 이미 도망해버리고 없다고 전했다. 저녁에 진주에서 피살된 장병들의 명부를 광양 현감이 보내왔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비참하고 통탄함을 이길 길이 없다. 7월 20일 맑다. 타무선이 본영에서 들어왔는데 병마사의 편지 및 공문과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다. 그 통첩의 사연을 보니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리어 달아났다고 하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본들 무엇 하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수사, 순천부사, 방답첨사, 광양현감, 발포만호, 남해 현령 등이 와서 봤다. 조카 이회와 윤소인이 본영으로 돌아갔다. 7월 21일 막다. 경상 우수사와 충청수사 정걸이 함께 와서 적을 토벌하는 일을 의논하는데 원수사의 하는 말은 극히 흉측하고 말할 수 없는 흉계이다. 이러하고서도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뒷 걱정이 없을까. 그의 아우 원년도 뒤따라와서 군량을 얻어서 갔다. 저녁에 흥양도 왔다. 땅거머질 때 돌아왔다. 초저녁에 오수 등이 거제 망보는 곳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영등포 적선이 아직도 머물면서 제 맘대로 횡포를 부린다고 했다. 7월 22일 맑다. 오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을 싣고 올 일로 나갔다. 아들 울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자세히 말한다. 아들 염에 병이 차도가 있다. 7월 23일 막다. 울이 돌아갔다. 충청수사 정거를 불러와서 정심을 같이 먹었다. 7월 24일 맑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흥양현감이 왔다. 저녁에 방답첨사와 이웅화가 와서 봤다. 초저녁에 오수가 되돌아와서 적이 물러갔다고 했는데 장문포 적들은 여전하다. 아들 녀석 울이 본영에 들어갔다고 했다. 7월 25일 막다.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조붕도 와서 채찰사의 공문이 영남 수사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다고 했다. 7월 26일 맑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가 왔다. 우수사도 같이 이야기하고 가리포 참사도 왔다. 7월 27일 막다. 우수사의 우후가 본영에서 와서 우도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채찰사에게 갈 편지와 공문을 썼다. 경상 우수사의 영리가 채찰사에게 갈 서류 초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했다. 7월 28일 맑다. 아침에 채찰사에게 가는 편지를 고쳤다. 경상 우수사 및 충청수사와 본도 우수사가 함께 와서 약속했다. 그러니 수사 원균의 나쁜 마음과 간악한 속임수는 아주 형편이 없다. 정여홍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채찰사 앞으로 갔다.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와서 보고 돌아갔다. 사도첨사가 복병했을 때 잡은 보자기 10명이 외놈못으로 변장하고 하는 짓거리가 매우 꼼꼼하다 하여 잡아다가 추궁을 하니 경상 우수사가 시킨 일이라고 했다. 곤장만 쳐서 놓아줬다. 7월 29일 막다.
새벽 꿈에 사내 아이를 얻었다. 사로잡혔던 사내 아이를 얻은 꿈이다. 순천 부사, 광양현감, 사도첨사, 흥양현감, 방답첨사가 를 불러와서 이야기했다. 흥양현감은 학지를 알아서 곧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답첨사는 복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무인이 와서 아들 염의 병이 차도가 없다고 하니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보성 군수 소비포 권관 나간 군수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것이 나의 운명입니까? 내 이름 홍반, 역적의 아들, 유일한 가족, 아버지를 잃었네. 백성들 모두 힘들어하네. 그들의 아들도 계속 고통받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왜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가? 그저 남들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하나? 날개를 펼쳐라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외쳐라. 정해진 운명은 없어. 왜 숙명은 내 앞을 가로막는가? 그저 그 앞에 굴복해 빌빌거려야 하나? 하늘을 날아 세상을 내려다봐 자유를 누려라. 거부할 순간은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건방진 혀를 함부로 놀리느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녀석,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이 뭔질 모르지. 스스로 특별하다 느껴지겠지만 무책임한 행동의 대가는 죽음뿐. 생각해봐, 니놈들이 진정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한 것인지,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역병 같은 존재인지. 정해진 운명을 왜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가? 거부하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 이제 그만에 속지 않아. 이놈들 운명은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나? 그 입을 닥쳐라.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결국 네 아비처럼 홀로 개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러네. 이건 나의 신조. 아우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돌아온다. 진이가 도와주었다. 이제 진짜 조선을 외쳐보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당신은 조선의 시조대 판서, 아버지 돈으로 앉았잖아 돈방석. 그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조잡한 시조꾼 임금까지 조종하니 젠장 불길한 징조군.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 군사를 꾸려 그럴싸한 잔치로 모든 두 눈을 가려 비리로 만든 자리 비밀로 물려주네. 비리한 그자들이 바로 일리네. 15년 전 내 아비의 차를 빼앗고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를 주무르네. 달콤한 그 말들이 대신들을 녹이고 따끔한 그 두 손이 백성들을 찌르네. 천년만년 누리고자 했는가? 천년만년 누리고자 했는가? 그것이 당신의 운명인가? 그것이 조선의 운명인가? 이런 무례한 놈들, 닥쳐! 모두 닥치지 못할까? 대판서,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시조 따위로 나라를 지켜. 그런 나약한 생각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내 이 칼로 이 모든 걸 바로잡을 것이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끝났어요. 진아,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당신의 칼이 목숨을 빼앗아갈진 몰라도 우리의 외침은 빼앗을 수 없소. 여봐라, 당장 저자에게 역적의 낙인을 찍어 성 밖으로 내쫓아라. 평생 그 죄를 마주하고 살게 하라. 새로운 세상, 조선의 운명인가? 왜 우리 조선이 부끄러워야만 하나? 정녕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 후손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나라, 누구나 꿈꾸지 않겠는가?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리, 꿈꾸던 내일이 찾아오네. 외쳐줘서 계사년 8월 1593년 8월 초 하루 맑다. 새벽 꿈에 큰 대궐에 이르렀다. 모양이 마치 서울과 같았다. 기이한 일이 많았다. 영의정이 와서 인사를 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였다. 임금님의 파천하신 일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는데 적의 형세는 이미 종식되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의논할 때 좌우 사람들이 무수히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이었다. 아침에 우우가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8월 2일 막다. 아침밥을 먹은 뒤 마음이 답답하여 닻을 올려 폭우로 나갔다. 충청수사 정거리 따라 나오고 순천 부사 광양 현감이 와서 봤다. 소비포 권관도 왔다. 저녁에 진쳤던 곳에 되돌아왔다. 이홍명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저물역에 우수사가 배에 와서 하는 말이 방답첨사가 부모를 뵈러 가겠다고 간절히 청하나 여러 장수들이 보낼 수 없다 하므로 이에 답하였다. 또 우수사 원균이 망연된 말을 하며 나에게 도리에 어긋난 짓을 많이 하더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망령된 짓이니 어찌 관계하랴. 아침에 염의 병도 어떠한지 모르겠고 또 적을 소탕하는 일이 남아있어 마음속을 파먹으니 몸도 괴로워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는데 타무선이 들어와서 아들 염이 아픈 데가 골마서 종기가 되었는데 침으로 쬐더니 고름이 흘러나와 며칠만 있었더라도 고치기 어려울 뻔했다고 한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났다 하니 다행이다. 의사 종정의 은혜가 매우 크다. 8월 초 3일 맑다. 이경복, 양응원과 영리, 강기영 등이 들어왔다. 염에게 침으로 종기를 쬐던 일을 전하는데 무척 놀랬다.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8월 4일 막다. 순천 부사 광왕 현감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저녁에 도원수의 군관 이완이 삼도에 퍼져 있는 적의 형세를 보고하지 않은 군관 생리를 잡아다가 신문하려고 지내 이르니 적대는 웃음이 나온다. 8월 5일 맑다. 조붕, 이홍명, 우수사 및 우후가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 권관도 밤에 돌아갔다. 이완이 술에 취하여 내 배에 머물렀다. 소고기를 얻어다가 각 배에 나누어 보냈다. 아산에서 이래가 밤에 왔다. 8월 6일 막다. 아침에 이완은 같은 때에 송한년 여여충과 함께 도원수에게로 갔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 광양현감 보성군수 발포만호
이응화 등이 와서 봤다. 저녁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오고 우수사 경수, 이억기 등 충청부사 정골도 와서 의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수사 원군이 하는 말은 걸핏하면 모순된 이야기를 하니 우습고도 우습다. 저녁에 비가 잠깐 내리다가 그쳤다. 8월 7일 아침에 마을 뜨니 해질녘에 비가 내렸다. 농사에 많이 흡족하겠다. 가리포 첨사가 왔다. 소비포와 이효가 와서 봤다. 당포 만호가 작은 배를 찾아 가려고 왔으므로 주워 보내라고 사령 만호에게 일러주었다. 가리포 영감은 곧 같이 점심을 먹고서 갔다. 저녁에 경상 우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와서 전하는데 적선들이 물러갔다고 했다. 그러나 원균 수사와 그의 군관은 항상 헛소문만 내기를 좋아하니 믿을 수가 없다. 8월 8일 막다. 식사를 한 뒤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 흥양현감 등을 불러들여 복병 등에 관한 일을 같이 의논했다. 충성수사의 전선 2척이 들어왔는데 한 척은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김덕인이 그 도의 군관으로 왔다. 본도 순철사의 아병 2명이 공문을 가져왔다. 적의 행서를 알려고 우수사가 으슥한 폭으로 가서 수사 원균을 만났다고 하니 우습다. 부정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한마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강요해. 아무리 소리쳐봐도 난 여전히 제자리,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었나? 그리도 높던 운명의 벽인가? 이런 내 모습 너무 초라해 보여. 고통의 길 끝에 마주한 갈림길, 나의 길은 끝없는 방황, 나의 길엔 처절한 아픔만 마음이 닿는 곳에 다가가지 못하는 지금 난 그저 길 위에 서서 이렇게 쉽게 포기할 꿈이 아냐. 그토록 힘든 일들도 견뎌왔는데 초라한 내 모습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어. 이대로 멈춰선 안 돼. 나의 길을 포기하진 않아. 아픔도 내 길이라 생각해. 발걸음 닿는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지금 난 아직 멈출 순 없어. 옳다고 믿는 일에 주저해선 안 돼. 머물러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운명이란 거짓말에 속지 않아. 나의 길은 내가 선택해. 내 운명을 거부하겠어. 정해진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곳에서 어디든 당당히 외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
네, 오늘은 그 난중일기 1593년 7월 15일의 일기에 쓰여진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라는 한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부대가 여수에서 한산도로 진을 옮긴 그 직전과 직후의 일기를 쭉 읽어갔는데요. 일기를 소개하는 동안 저희가 그 몇 가지 음악을 들었는데, 이동기 씨가 부른 논개, 어거스트 로망이 부른 통영이야기, 최민영, 양희준 씨 등이 부른 운명, 그리고 김수아 씨가 부른 나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 이순신 부대는 그 한산도에 있으면서 견내량을 통해서 그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일본군을 계속 경계하고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선두부터 이렇게 그 처붓을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일기를 쭉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8월 15일에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한 지 16개월이 되던 시점이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 3도의 그 수군을 총괄해서 이렇게 이제 지휘하도록 했던 것인데요. 그때까지도 명나라 군은 육군은 조선에 들어와 있지만 수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쟁에 소극적이어서 일본군하고 그 휴전을 하려고 이제 모색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나 다만 수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이순신에게 그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순신 장군 그 통솔하에 적을 대치할 수 있도록 또는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마 그 선조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 기운 바다에 드니 나그네 회포가 산란해지고 홀로 뱃뜸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몹시 번거롭다. 달빛이 뱃전에 들자 정신이 청랭해져 자려에도 잠들지 못했거늘 벌써 닭이 운다. 잊으려고 애써 왔던 것들, 잊고 살아왔던 말들, 소용없다 믿던 것들 너무 많은데 그댄 그런 모든 걸 한가득 안고서 나를 보며 웃고 있어. 그댄 나를 또 한 번 설레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 내가 알던 세상은 모든 게